3번에 이용교환막법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산화나트륨의 조회성 사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결정 상태에 있다가 물을 뿌려서 빨아들여서 묻는 거. 339쪽에 탄산나트륨하고 탄산수소나트륨 공부했던 거고, 얘네들 둘 다 뭐 3일 넘으면 이산화탄소 나오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라고? 가열해서 열분해하면 탄산수소나트륨, 열분해하지 않으면 탄산나트륨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풍해성이라는 말도 갑자기 이제 나오면 여러분 당황할 수 있으니까, 탄산나트륨이 이제 물 분자 한 10개 붙들고 약간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물이 이제 증발하고 도망가면 밀가루처럼 이렇게 부서져요. 오른쪽 그림 보면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되죠. 이렇게 변하는 게 이제 풍해다 이렇게 부르고, 암모니아 소다법 또는 솔베이 아저씨가 솔베법이라고 하는데, 솔베이 이 아저씨가 알아낸 거.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고 이걸로 빵도 만들어 먹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암모니아 소다법, 솔베법, 암소 잡아먹었다. 암솔 잡아먹었다. 암솔, 암모니아 소다법하고 솔베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340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학 방식이 잔뜩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다 읽으면서 339하고 40에 방식이 있으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이제 길을 쓰면 머리만 아프니까 그림 30을 기억하십시오. 그림 30을 별표를 하시고, 요거를 지금 당장에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흐름도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주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원리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림만 그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암모니아 소다법이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암모니아. 그렇지. 암모니아 꼭 있어야 돼. 암모니아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트륨이 있는 것 중에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 중에 제일 싸구려가 뭐겠어? 싸구려가 그냥 바닷물에 널려 있는 게 소금이니까, 소금이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재료가 싼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서 NaCl하고 암모니아 소다법이니까 암모니아 그리고 소다 나트륨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여기다 넣어요. 녹여서 얘 여기 녹이고 얘도 여기 물이 잘 녹으니까 녹여서 반응시켜야지 막 고체로 기체로 반응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물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이산화탄소를 뭐로 공급을 하냐면 CaCO3요. CaCO3를 뭐 하면 가열을 해주면 열분해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CaO가 생겨. 산화칼슘. 그죠? 열분해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여기 이게 공급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을 넣어서 지지고 볶다 보면 실제로 막 이게 연상되기가 별로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제 요놈이 일단 탄산이 될 거야. 그죠? 탄산이 되면 염기성이 요놈하고 뭐 이게 요런 식 되겠지. NH4, CO3 탄산이니까 뭐 이런 식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놈하고 요놈만 있으면 뭐 요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암모니아하고 탄산하고 이렇게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요놈 파트너가 누가 되냐면 요놈이 돼요. 요놈 파트너는 요쪽하고 이제 짝짝꿍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거를 요거 보고 다 이제 한 번에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놈이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자, 암모니아가 탄산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요놈이고, 짝짝꿍은 요거 아니면 뭐 Cl-NaCl에 있는 Cl-가 있을 텐데 결국에 요놈이 둘이 짝짝꿍합니다. 짝짝꿍을 해서. 그러면 이런 학생이 있어. 선생님 왜 얘가 꼭 얘랑 짝짝꿍 해야 돼요? 보면 Cl- 때문에 마치 이런 거잖아. NH3하고 만약에 HCl이 있으면 NH4Cl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약염기에 강산이 가서 달라붙지 뭐 약산이 달라붙겠어, 그지? 요놈이 더 그래서 어쨌든 요놈이 NH4Cl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NaHCO3가 돼. 골자가 이거라. 처음에 만들어진. 자, 흐름도 보이나요? CO2하고 H2에서 NaCl하고 NH3가 있는데 이놈이 주 반응을 해서 NaHCO3하고 NH4Cl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요놈이 용해도가 작습니다, 여러분. 용해도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막 반응했는데 이게 왕창 생기면 너무 많으니까 바닥에 가라앉을 거야. 그럼 이제 바닥에 가라앉는 거 박박 긁어내면 되잖아. 긁어내면 탄산, 수소, 나트륨이 되는데 우리가 요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도 필요하냐면 Na2CO3도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열분해하니까 얘를 뭐하면 가열해주면 Na2CO3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도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놈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놈들은 여기 필요한 놈들이잖아요. 여기 필요한 거. 여기다 뭐 이렇게 그리든 그냥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되는 겨.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일단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 아까 했지? 금속산화물은 무슨 성산화물? 염기성 산화물. 여기다가 물 넣어주면 CaOH2가 돼요. 얘는 뭐야? 강염기. 맞아? 요거 물에 왕창 녹인 게 뭐야? 석회수. 그래서 봐봐. 요놈하고 요놈을 만나게 하면 얘랑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 NH4Cl하고 CaOH2하고 만났잖아. 요놈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약염기 출신의 요놈하고 요거 강산 출신의 HCl하고. 그죠? 그러면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염이라 부르는 거야. 염. 그죠? 염에다가 강염기를 집어넣었어. 강염기가 들어가니까 누가 쫓겨나야 돼? 약염기가 쫓겨나야 돼. 그래서 암모니아가 쫓겨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가서 NH4 플러스하고 Cl-가 있는데 얘가 가가지고 OH-가 여기 H 플러스 뜯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암모니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얘는 뭐 하겠어? 이 플러스는 여기 얘하고 짝짝꿍 할 거 아니야? 그래서 CaCl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요 강염기가 얘를 만나면 뭐 강한 염기가 들어가니까 약염기인 암모니아가 쫓겨나고 이건 제한이 없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물대고 이랬으니까 얘하고 만나서 뭐 CaCl2 염화칼슘 건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넣고 L 넣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CaCl2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얘지만 얘를 중간에 빼서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더 가열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 총 몇 가지를 만드는 거야? 세 가지를 만드는 거야. 1타삼비 고수도배 최고수 절정의 고수 하지. 1타 쌍피도 아니고 3피야 3피. 흐름도 대강 이제 좀 보이십니까? 암모니아 소다법이니까 암모니아가 있어야 되고 나트륨이 제일 싼 걸로는 뭐 소금물이야. 바닷물 퍼다가 하면 돼. 소금물 거기다 이산화탄소의 공급은 이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 해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됐나요? 이 흐름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강인 야가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그래서 표를 좀 알아두자. 암모니아 소다법 반응 과정에서 흐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토유 금속 이렇게 해서 불꽃 반응이 있네요. 스트론튬하고 바륨 있는데 스트론튬은 빨간색이고요. 바륨은 황록색 이렇게 칼라로 보면 보이죠. 그렇고 알칼리 토류 금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가 있습니다. 이건 알칼리 금속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대림이 커지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금속 결합을 약하게 하니까 쉽게 녹이니까 녹는 점이 낮아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일족 금속보다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일족 금속보다는 융점이 높아요. 잠깐 볼까요? 일족 금속의 리튬이 얼마냐? 179, 나트륨이 97.8이야. 근데 베리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몇 백이란 말이야? 1278, 651. 그죠? 1족은 플러스 1가 양이온, 2족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이 몇 배야? 1족 금속에 비해서 2족 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 전하량이 2배니까 핵과 전자 간 인력이 몇 배? 적어도 2배 세진다고. 그러니까 강하게 금속 결합을 하니까 알칼리 금속보다는 알칼리 토류 금속이 녹는 점이 높다. 융점이 높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서 반제림이 커지니까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멀어져서 결합이 약해져서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1족이나 2족이나 밀도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죠?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경향이라고 하냐? 1.84, 1.74, 1.54 오히려 작아졌잖아. 그러다가 2.60, 3.50 이러니까 이게 일괄적인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다. 알칼리 토류 금속은 당연히 물에 못 떠. 그치?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아래로 갈수록 커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꽃 반응색 칼슘 젓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젓갈은 아니고 약간 주황색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바륨 황록색이고 그 정도 좀 기억을 해보시고 결국 전자 배치 보면 최각전자 뭐야? 그 다음에 이빨 2 막 이렇게 돼 있죠. 최각전자가 2개다. 공통적입니다. 전형적으로 다 플러스이면 돼. 알칼리 단체 화학적 성질에서 베리륨하고 마그네슘 있고 여러분 마그네슘은 별로 여러분이 잘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구닥다리 사진기 있잖아. 옛날 뭐 1910년도 막 이런 거 카메라 보면 여기 보따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해서 뻥 하면 여기 연기 나고 이렇게. 여기가 가루로 된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가루. 이걸 순간적으로 확 산소에 태워서 빛이 번쩍할 때 프레시로 썼었어. 그러다가 요즘 이제 다 전기로 프레시를 번쩍하고 키우지만 옛날에는 마그네슘 가루로 했습니다. 가루로. 자,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밑에 보니까 산화칼슘 CaO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걸 물에다 반응하면 CaOH2 소석해라는 놈이 생기고 그 다음 342쪽 값이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CaOH2에다가 우리가 CO2를 불어 넣어주니까 탄산칼슘 뿌옇게 되고 뿌옇게 된 놈을 또 계속 불어줬더니 CaHCO3 막 이러면서 물에 녹아가지고 투명해졌다.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CaOH2 무색 투명한 게 석회수고요. 뿌옇게 된 게 누구 때문? CaCO3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CO2를 계속 넣어주니까 침전이 녹아서 CaHCO3 요게 만들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종유석이 있는 석회 동물이 나와 있네요. 석회 동물이 나와 있는데 탄산칼슘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이제 여기에 지하수하고 H2O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CaHCO3 아쿠아 이렇게 되죠. 이랬다가 얘가 온도가 좀 높아지면 역반응이 일어나요. 역반응. 그래서 이게 다시 고체가 녹아서 투명했던 게 이렇게 조금씩 해서 몇 억 년 동안에 이 물속에 있게 조금씩 자라서 종유석이 되고 똥똥똥 떨어져서 여기 앙금이 조금씩 생기면서 석순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둘이 만나면 석주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제일 밑에 그림 별표하시고요. 제일 밑에 흐름도. 이제 우리가 조각조각 공부한 요 파편을 여기다 모아서 흐름도로 다 책이 또 친절하게 만들어놨네. 한번 해볼까요? 제일 왼쪽에 칼슘이 있네. 칼슘. 그죠? 칼슘이 있는데 얘가 길을 두 군데로 했어.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산소와 만나니까 어이구 얘는 산화가 잘 돼. 광택이 금방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놈들 알칼리 금속이나 나트륨, 칼슘 이렇게 찬물과도 빠르게 반응하는 놈 어디에 보관해야 돼?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 닿으면 안 되니까 기름 속에 보관하는 거. 기름 속에. 그렇죠? 기름 속에 보관. 어쨌든 이제 이래 가지고 녹슬었대. CaO. 자,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니까 아이고 알칼리 토류 금속이니까 CaOH2가 되겠지. 물 넣어서 이게 된 거니까 거꾸로 물 빼주면 되잖아. 가열해서 물 빼버리면 여기로 갈 거야 또. 자, 가열 지금 여기 간다. 뭐 이런 요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CO2. 와 이거 앙금 생기겠네, 그지? 그래서 CaCO3. 이건 고체다. 앙금. 흐름도가 여기.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막 넣었어. CO2. 그 다음에 물 넣었어. 물 넣고 이러면 이거 녹더라. CaHCO3 아쿠아. 아쿠아. 이건 투명하고. 이거 투명하고. 이거는 뿌옇고. 그죠? 요게 이제 석회 동굴이 생기는 과정이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위에 있는 거 그냥 물에 다이렉트로 찬물과 반응해서 다이렉트로 물 넣어주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황산을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네, 그지? 여기다가 황산을 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물 생길 거고 중화 반응. 뭐 하나당 물 두 분자가 생기겠네. 그 다음에 CaSO4 요게 생기는데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요놈을 우리가 석고라고 하고 여기 이제 물 한 두 분자 정도 이렇게 수화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석고상 만드는 거, 석고상 있잖아. 미술실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흉상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 이거 석고.
그래서 알카리 토류 금속 중에서 중요한 건 칼슘이고요. 칼슘 여기 흐름도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딱 보면 이제 후다닥 머릿속에서 싹 보여야 되고 3, 4, 8쪽 3, 4, 3 가봅시다. 황산 발효 뭐라고? 조영제 기억나? 예. 황산 발효 안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 MgCl2 해수에 포함되고 간수의 주성분이고 이걸로 뭐 만든다고? 두부 오케이? 두부 만드는 거다. 염화칼슘 뭐야? 눈길 오면 끓이고 눈길 오면 요 염화칼슘 끓이는 거잖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러면 염화칼슘이 물에 잘 녹아야 되겠어? 안 녹아야 되겠어? 아니 이게 길에 뿌렸어. 이렇게 길바닥에 눈이 쌓였는데 이걸 뿌렸어. 그럼 얘가 덩어리로 이렇게 있으면 효과가 더 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쓱 녹아야 돼. 쓱. 그래서 CaCl2는 앙금이 아니니까 당연히 악화돼야 돼. 악화되면 이제 어는점 내림. 뭐야 이거? 염분을 뿌려주면 물이 염분이 있으면 어떻게 어느 온도가 더 내려가. 네. 그치?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뭘 뿌리면 염화칼슘 뿌리고. 거꾸로 눈은 녹이고 얼음은 얼지 않게 해주는 게 뭐야? 염화칼슘의 역할이야. 뭐? 과학적 원리로 뭐라고? 어른점 내림. 됐나? 어른점 내림. 그걸로 눈길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요거 염수시킬 때 여기가 염화칼슘, 여기가 소다 석회관인데 염화칼슘은 뭘 흡수하는 거야? H2O 흡수. 뭐 건조제, 물 좋아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표에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바륨,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쓱 읽어보면 이거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단 1쪽과 2쪽 알카리 금속과 알카리 금속에 대한 알카리 토류 금속에 대한 내용을 얼핏 봤는데 결국에 요거를 요 부분을 오늘 이제 가서 복습도 하고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필기한 것도 좀 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노트 필기 2개 하면서 야, 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 1분만 보면 나 이 내용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요약된 걸 가지고 가야지 시험 보러 가면서 책을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베이비들이 있어요. 그럼 한숨만 나오는겨. 그냥 노트한 거 딱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아이패드 있으니까 아이패드에 스캔한 책이랑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 가면 됩니다. 344쪽에 알루미늄 13쪽 아냐?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주기율표에 다시 표시해봐. 뭘 할 거냐? 여기서 한 칸만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가면요 여기가 구라쟁이의 아연이야. 이렇게 아연. 그 다음에 여기가 붕소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알루미늄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 칸씩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잘라가지고 아스타틴에서 이렇게 슉 그어버렸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 뭐냐면 금속은 주로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게 주특기야. 그 다음에 염기하고는 반응을 안 해. 얘가. 요쪽은 비금속이죠. 비금속은 산하고는 반응 안 해. 산하고는 반응 안 해. 비금속은 오히려 굳이 한다면 염기 쪽하고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베이비들은 어떤 베이비들이냐? 금속의
화학 반응과 비금속이 하는 반응을 다 하려고 들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다리 걸치니까 뭐라 그래? 양쪽 성 원소라고 합니다. 양쪽 성 물질 이거하고도 좀 다른 거야. 여러분 쯔비터 이온이라고 아미노산이 막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이렇게 한 분자 내에 있잖아.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걸 뭐라 그래? 양성 이온 또는 양쪽성 이온, 쯔비터 이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는 양쪽성 뭐야? 원소야. 양쪽성 뭐라고? 원소. 양쪽성 원소는 이 원소, 호전소 단체가 산과도 반응해버리고 염기와도 반응을 해버려서 비금속의 성질과 금속의 성질을 양단에 거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뭐라고 한다? 양쪽성 원소. 양쪽성 원소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쪽성 원소 이것도 기억 못하면 또 죽음이야. 알아줄래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이 알아줄래나 맨날 혼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지랄하고 눈부릅 뜨고 그지 욕만 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알아주나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줄래나 알아주나. 여기에 알루미늄 아연 탄규 그지 장단지는 개나저라 개주납입니다. 요게 다 양쪽성 원소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요. 당연히 얘도 양쪽성 원소지. 근데 시험에 내는 거는 알, 아, 주나 정도. 아시겠죠? 4개만 기억하자. 양쪽성 원소는 4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있으나 그 중에 뭐 4개만 기억하자. 됐나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